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 또 아침이 이제 밝아왔습니다. 월요일이에요. 벌써 월요일 06시.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죠. 한 주 동안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간 것 같아. 휙 지나간 것 같아요. 뭐 비 맞고 고생하다 보니까 한 달이 아니고 일주일도 뭐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세월의 흐름이 엄청나게 빠른 것 같아. 어? 그 하여튼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의 속도가 좀 굉장히 빠르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걸 못 느낀 것 같은데 자꾸 늙어가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꾸 머리는 전 하얘지고 이제 벌써 이제 백발 다 되게 생겼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게 생겼어요. 이 머리 빠지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게보다는 겁나는데 이제 머리도 다 휘어져가지고 이제 거의 뭐 할배 다 되게 생겼습니다. 하여튼 건강관리 잘 챙기고 또 우리 하루를 재밌게 보내봅시다.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태도, 낙관적인 태도. 어? 긍정적인 태도하고 낙관적인 태도는 완전히 다르답니다. 완전히 다르더라. 뭐 비슷한 거 아닌가? 긍정적인 태도하고 낙관적인 태도 완전히 다르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나 그 책, 강연 등의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그런 조언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되겠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뭐 이렇게 뭐 되뇌이는데 그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낙관적인 태도이지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린 긍정과 낙관을 좀 약간 좀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런 고민이나 노력 없이 삶을 낙관하는 것은 우리에게 미래를 대비할 그런 준비를 못하게 만들고요. 시간을 허비하게 또 낭비하게 만들고 인생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겁니다. 인생의 발전을 저해시키더라.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란 이런 거란 겁니다. 조금 더 해보자. 조금 더 해보자. 이 위기도 이겨낼 수 있어. 뭐 그런 거죠. 노력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뭐 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낙관적인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의 달인이에요. 잘못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외부에 찾습니다. 외부에서 찾더라.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들은 실패를 약으로 삼아요. 그 실패의 원인을 자기에서 찾아가지고 그 실패를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그 낙관적인 태도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작은 차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거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그러면은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귀가 따갑도록 할 테니까 그럼 뭐 재밌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뭐 암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쓱 흘러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출고가 1억 원이 넘는 초프리미엄 대형 TV를 국내 시장에 선보였어요. 1억 원이 넘는 거, 야 대단하죠. TV가 1억 원이 넘어 하면서도 삼성은 지난 4월이에요. 중국 시장에서 처음 출시한 89인치형인데 마이크로 LED 모델을 국내 시장에도 내놓는다고 23일 밝혔고요. 회사 측은 압도적인 화질의 궁극의 스크린 경험을 제공한다. 궁극의 스크린 경험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 LED는 그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LED가 백라이트나 컬러 필터 없이 이제 스스로 빛과 색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위급 화질을 구현을 합니다. 여기에 또 베젤이 없어 또 디자인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몰입감이 있는 그런 시청 경험을 선사한다고 회사 측은 소개를 합니다. 출고가 얼마야? 1억 3천만 원이에요. 1억 3천만 원. 이렇게 삼성은 89인치형 마이크로 LED 출시를 기념을 해서 이달 말까지 제품을 구매하면은 500만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에 85인치형 더 프레임하고 HWQ990C 사운드바 패키지 그리고 더 프리스타일 풀 패키지를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1억 3천만 원 주고 사야 하나? 또 삼성전자 그 한국 총괄 부사장이 그러는데 89인치형 모델을 시작으로 해서 뭐 76, 101, 114형까지 마이크로 LED 라인업을 확대한답니다. 소비자의 초프리미엄 TV 선택지를 넓혀가지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추격차를 유지해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멋져 버립니다. 멋져 버려. 아주 좋아요. 진짜 탐납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지. 금융당국이 이제 준비한 그 환경사회 지배구조 ESG인데 이 의무공시 로드맵을 놓고 논란이 일어요. 정책 발표가 연기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대로 추진을 하면은 의무적으로 추진을 하면은 의무적으로 ESG 내용을 공시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안팎으로 한국 ESG 정책에 대한 논란만 커질 것이다. 그런 우려감이 있어요. 그래서 업계 등에 따르니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지난 21일 날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하고 ESG 펀드 공시기준 도입 방안을 각각 공개하기로 했다가 연기를 했어요. 금융기관 기자도 민간이 참여하는 ESG 금융추진단 3차 회의를 통해 가지고 논의한 뒤 공개하려고 했는데 회의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을 한 뒤에 8, 9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지난달 국제 지속 가능성 기준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기후 지속 가능성 관련 ESG 국제 공시 기준 최종안을 발표를 했고 이 발표 이후 금융위는 국제 공시 기준을 반영을 해서 향후 우리나라 기업에 적용할 한국판 ESG 공시 기준 로드맵을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이 로드맵에 보니까 ESG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과 연도별 적용 계획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초안을 접한 업계 등에서 이대로 발표를 하면은 혼란만 커질 거라고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정책 발표가 연기가 됐어요. 재무정보 공시 관련 규정 등 로드맵 초안을 봐도 뭐 어떻게 해야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해요. 그리고 위반 시에 명확한 공시 페널티를 받는다고 하는데 뭐 이대로 가면은 당장 내년부터 조정받는 삼성 등 대기업도 규정을 못 지켜가지고 타격을 입고 향후 중견 중소기업들도 ESG 공시 위반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합니다. 연기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쟁점입니다. 금융위가 발표하던 ESG 의무 공시 로드맵에는 지난달 발표된 국제 공시 기준을 반영해서 일반적인 지속 가능한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이 있어요. 또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안, 그리고 스코프 3 배출량 공시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쟁점은 로드맵 내용이 모호한데 준비할 시간은 촉박해요. 위반 시 처벌은 명확하고. 그래서 금융위가 마련한 로드맵에는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ESG 의무 공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25년도에 전년도 내용을 의무 공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24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세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련 로드맵 접한 업계에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을 이제 표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도 대기업에서는 24년부터 ESG 의무 공시가 적용되는 건데 이 로드맵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하는지 디테일한 내용이 없었어요. 불과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삼성 등 대기업에서도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위기이고 모호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공시 위반 페널티를 받게 된다는 점도 우리 기업이 우려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모든 코스피 상장세에 ESG 의무 공시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인 거죠. 맞는지 아닌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금융위는 2030년까지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ESG 의무 공시를 도입하는 로드맵을 검토 중인데 하지만 업계에서는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ESG 의무 공시 부담이 크다는 입장도 있고 대한상공회수가 국내 기업 300곳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 기업 61.6%가 올해 경제 상황이 어려워도 ESG 경영이 더 중요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ESG 의무 공시 관련해서 별다른 대응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기업이 하여튼 그런 기업들이 36.7%예요. 기업들은 ESG에 대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비용 부담 58%, 내부 전문 인력 부족 53% 등으로 다 답변을 했어요. 세 번째 장점은 국제기준 기류를 고려할 때 이 스코프3 배출량 공시를 과도하게 늦춘다는 지적인데 스코프3는 기업활동과 연관된 모든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합니다. 공급망 전체에 대한 정결 공식 규제인데 금융위는 스코프3를 4년 늦추는 로드맵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스코프3를 4년이나 미룬다고 발표하면은 해외에서는 한국이 ESG에 관심이 없다고
오해를 할 것이다. 그 스코프 3를 4년 놓친다는 내용은 로드맵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국내 기업 상황만 고려해가지고 무작정 늦출 경우 국제기준 기류와 맞지 않아서 대외적인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금융위는 이 같은 쟁점이 있는 ESG 의무 공시 로드맵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고 내년부터는 ESG 의무 공시를 적용받는 대기업에서 규정은 모호한데 페널티는 그 명확한 그런 상황에서 과소고려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투명한 기업 공시를 강조하는 해외 기관이나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ESG 의무 공시를 마냥 늦춰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하는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추고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하는 방안, 그리고 의무 공시 대상을 코스피 전체 상장사가 아닌 100여 개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있고 스코프3의 4년 유예를 재검토하는 방안 등을 현재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계학계에서는 8에서 9월 정도, 8월, 9월 금융위의 추가 그 의견 수렴 기간 중에 구체적인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 회계학회장이 앞으로는 그 아리백이죠. 아리백,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아리백 도입 기업, 그리고 탄소 배출 관련 기업의 경우 미래의 환경 비용까지 추산해서 재무자표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ESG 공시가 간단치가 않다. ESG 공시는 과속하지 않고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네요. 보니까 현재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2, 4분기 최악의 실적을 예고하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하반기 업황 반등의 분위기가 현재 무르익고 있는데 3, 4분기 들어가지고 D램의 평균 판매가가 하락세가 완만해지고 있죠. 그런데다가 또 메모리 감산 효과 본격화,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확대 등이 이제 기대가 돼요. 삼성의 4, 4분기 흑자 전환설이 고개를 들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감산 효과가 올해 3, 4분기부터 시작되면서 내년에는 1년 내내 D램 공급 부족이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죠.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도 D램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던 올 상반기와 달리 3, 4분기나 4, 4분기에는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고요. 트렌드포스도 D램 공급 부족률이 올해 1.19%를 기록한 뒤에 내년에는 3.01%까지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D램의 ASP도 전분기 대비 13에서 18% 하락이 추정되는 2, 4분기와 달리 3, 4분기에는 하락폭이 0에서 5%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해요. 다만 트렌드포스는 글로벌 3사가 일제히 감산 노력에도 재고 수준이 여전히 높아서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가시적인 회복은 어렵더라도 감산이 하반기 D램 가격 하락폭을 줄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네요. 업계에서도 감산 효과와 함께 그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을 메모리 업황 업턴의 열쇠로 꼽아요. 특히 AI 서버에 탑재되는 HBM3 가격이 기존 메모리 반도체 대비 한 6에서 7배 정도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입니다. 향후 5년간 AI 서버 시장이 연평균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메모리 업체들의 격전지로 떠올랐어요. 업계에서도 D램 1위 삼성의 HBM 매출 비중이 D램 내에서 올해 6%에 불과하지만은 내년 18%까지 급격히 이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올 4, 4분기까지 4세대, 5세대 제품인 HBM3, HBMP 이 양산 체제를 구축을 해요. 이제 공급을 이제 시작하고요. 내년부터는 6세대 HBM 양산에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HBM 점유율 1인 하이닉스도 현재 유일하게 4세대 HBM 제품을 양산하는데 엔비디아 칩의 물량을 공급하면서 하반기 반등을 현재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TSMC도 2019년 2, 4분기 이후에 약 4년 만에 올해 2, 4분기 단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했어요. 그래 반도체 한파의 여파를 피하지 못했고 TSMC는 올해 예상 그 매출치를 연초 제시한 예상 매출치 대비 한 10%가량 하향 조정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앞서서 1, 4분기 한 자릿수 조정이 이어서 두 번째 조정으로 이례적이에요. 그럼에도 TSMC가 올 3, 4분기에는 한 2, 4분기 대비 한 9%가량 그 증가한 매출액 한 167억에서 175억 달러를 목표치로 제시했고 자신감을 드러냈네요. 그리고 웬델 황 그 CFO가 최고 재무 책임자죠. 올 3, 4분기에는 3나노미터의 공정의 본격화로 고객사의 재고 조정에 따른 부진을 일부 상쇄할 거라고 합니다.
이 4분기 스마트폰 수요 부진으로 부진을 겪은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도 가동률이 회복되다면서 하반기 활력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연이어 나왔어요. 이에 따라서 4, 4분기에도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지난해 4, 4분기 이후 1년 만에 흑자 전환될 거라는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HBM3, 더블 데이터 레이트, DDR5 등 고부가 신제품 출하 확대 등으로 인해서 하반기 반도체 업황은 회복세를 보일 거다. 그런 거 이야기를 하네요. 일단 회복세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것은 거시경제 상황과 중국의 수요 회복 속도라고 이제 짚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힘내시고 삼성의 이야기는 천 회장이 아주 주구장창 떠도 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듣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여기까지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파이팅 하세요.